감사합니다. 우리 백쌤은 항상 거기 앉아 계시네요. 네. 자, 214번째 노트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아하는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첫 번째 습관. 좋아하는 일 다 하고 계시죠? 네. 여기 오신 분 다 좋아하는 일 하고 계시죠? 정수쌤만 좋아하는 일 하고 계시면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훌륭하십니다. 좋아하는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첫 번째 습관이 뭘까? 좋아하는 일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죠? 누구예요? 일주일 이상 기억 못 하십니까? 그렇죠. 오, 잘 쓰셔. 어떻게 하셨어요? 오지도 않으셨는데. 유튜브 봤어요. 와, 그러시군요. 찰스 슈왑이라고 앤드류 카네기의 후계자입니다. 일명 광철왕이라고 하죠. 광철왕. 그 앤드류 카네기 후계자인데, 오늘 이 앤드류 카네기가 누군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1835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1908년쯤 됐을 때, 70 중반쯤 됐죠, 나이가. 그때 자기가 이렇게 당대에 성공한 사람은 다 알았어요. 왜냐면 자기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니까. 크라이슬러 회장도 알고, 뭐 하여튼 당대에 성공한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나보니까 성공에도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그냥 내가 줄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산으로 이걸 일반인들도 이 성공 법칙을 만들어서 이 법칙대로 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성공 철학을 책으로 써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해주면 이 대신 누가 그 책을 써줄 사람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공고를 해서 한 250명 정도 면접을 봤는데 다 탈락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었어요. 이분은 면접을 볼 때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스톱워치? 스톱워치를 딱 들고 60초 내로 대답을 하는 사람만 합격을 시키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60초 내로 대답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250명 면접을 볼 동안. 왜냐하면 그 질문이 60초 내로 하기에는 좀 고민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계 최고의 성공 철학을 완성할 기회를 주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해주면 이 일을 맡아서 끝까지 완성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동안이가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네. 2초 걸렸어요. 다음 질문에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이 연구에 20년 세월을 기꺼이 바칠 수 있겠습니까? 대신 보수가 없다 이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안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60초 안에 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신문사 기자 출신이 기자가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 기자가 29초 만에 네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그래서 글을 쓰게 됐죠. 20년 동안 507명의 성공한 사람을 인터뷰해서 책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여러분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 들어보셨습니까? 제목? 이 책에 있는 성공에 관한 법칙들은 아직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그러니까 지금 몇 년도에 1930년도 정도에 쓰여졌는데 아직도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외에도 20년 동안 8권 정도의 책이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책을 쓰고 나서 무보수로 일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분의 인생은 아직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돌아가셨지만. 왜? 너무 인생가 많아가지고. 다 베스트셀러니까. 내일 인쇄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부를 축적하게 됐죠. 그 이분의 이름이 바로 나폴레옹 힐입니다. 잘생겼죠. 그리고 이 책을 쓴 덕분에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결국에는 루즈벨트 대통령 고문관도 하고 윌슨 대통령 홍보 담당 비서관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PMA라고 포지티브 멘탈 애티튜드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태도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확산시키고 이런 사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죠. 80대에.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인물은 여러분 세계 교사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2015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상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어떤 교육회사가, 유명한 교육회사가 이 상을 만들었고, 두바이 왕이 이걸 후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2018년도 3월에 시작이 돼서 이게 네 번째 수상자가 나타났던 거죠. 이게 전 세계에서 173개국에서 3만 명이 지원을 해서 그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1등. 그러니까 이게 교육업계에 뭐라고 불리느냐 하면 노벨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육자가 이 상을 받으면 노벨상 받은 거예요. 과학자가 받는 노벨상과 똑같은 개념이지. 그래서 세계 교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이 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아 자피라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 영국의 브렌트 자치구, 그 런던에 있는 브렌트라는 그 도시에 미술교사, 중학교에서 미술교사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상을 왜 받았느냐? 이 브렌트라는 지역은 그 조폭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폭력 조직이 많은데 35%가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30개 언어가 쓰여질 만큼 다문화 집단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렌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 종류가 130개예요. 그 얼마나 다문화 지역인지 아시겠죠? 그런 다문화 지역에 사니까 아이들이 뭐 폭력에 노출돼 있죠. 가난하죠. 어느 정도 가난하냐면 집이 좁아가지고 숙제를 이제 화장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일 나가니까 동생을 돌보느라 학교 못 오고 뭐 이런 환경에 미술 선생님을 했던 겁니다. 이 선생님이 그 가난한 애들,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래서 자기가 그 잠재력을 발휘하게 해주려고 방과 후 수업도 자기가 무료로 하고 주말반을 만들어가지고 또 무료로 하고 또 운동반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봉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교문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이게 프리한 29라는 그 TV 프로그램 아시죠? TVN에. 거기에서 소개가 됐었는데 3위로 소개가 됐어요. 19 중에. 그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각 나라 말로 아이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쓰는 언어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130개. 근데 이 선생님이 각 나라 말로 반갑게 인사했던 그 인사, 이 각 나라 말의 종류가 몇 개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선생님이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가 몇 개겠냐는 거죠. 130개는 아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이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그러면 아이들 말을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공부한 언어가 35개국어입니다. 그래서 35개국어의 기본 커뮤니케이션을 다 외워가지고 학교 등굣길에 애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폭행에 노출될 것 같으면 등하굣길에 경찰 불러가지고 보호해주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학생이 나의 말을 알아듣기에 앞서서 내가 학생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먼저다 라는 마인드로 교육을 했던 교육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상 받을만 하죠. 세계 교사상을 이렇게 해서 1등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바이 왕한테 받은 상금이 이제 11억이에요. 두바이 왕이 올해 와서 직접 이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트로피하고. 그 11억의 상금을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아이들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프로젝트에 쓰겠다. 역시 아이들 교육에 쓰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 교사상이라는 게 있고 그 상을 네 번째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선생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제목으로 돌아오면 좋아하는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오타가 있네요. 일을인데 좋아하는 일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첫 번째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네모로 일하는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제가 소개해드린 이 네모가 뭘까요? 나폴레옹 힐과 안드레아 뭐였어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무튼 그 선생님하고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다시 찰스 슈와브 얘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강철은 카네기의 후계자라고 했잖아요. 찰스 슈와브. 찰스 슈와브이 연봉을 이만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7만 5천 달러죠. 요즘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곱하기만 하면 한 8천만 원 받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분이 연봉 8천만 원 받을 때 지금은 가격으로 환산 안 하고 8천만 원 받을 때 카네기가 이 사람에게 보너스를 이만큼 준 적이 있습니다. 연봉 7만 5천 달러인데 보너스를 100만 달러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연봉 8천인데 보너스를 12억 준 거예요. 연봉이 8천인데 1억도 아니고 12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놀래가지고 물어봤겠죠. 아니 어떻게 연봉이 7만 5천 달러인데 보너스를 100만 달러를 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카네기가 했는 대답이 또 걸작입니다. 연봉은 그 사람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고 보너스는 그 사람이 무보수로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다
하면서 100만 달러를 준 겁니다. 그러니 그 회사 사람들은 미친 듯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 얼마나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보너스를 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무보수로 일한 대가로 보너스를 그만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첫 번째 습관은 뭐겠습니까? 네, 무보수로 일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보수로 일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강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동안쌤이나 성안쌤이나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강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요.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해야 되죠. 그래야 강의가 늘겠죠. 그런데 강사를 안 준다고 강의를 안 하면 이 사람이 강의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단순히 강의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강사하고 싶은 사람은 강의하기 위해서 강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보수를 해야 돼요. 그냥 무보수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돈 쓰면서 해도 될까 말까요? 네, 강의 좀 하게 해주세요. 해서 무료로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한테 배운 제자 중에 한 명이 강의할 데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한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니 정말 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냐? 할 데가 없습니다. 불러주질 않으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었어요.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대. 그 고등학교 가서 선생님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후배들한테 무료 강의하게 해달라고 해라. 근데 이 친구가 제 말대로 갔어요. 그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후배들한테 식당에, 고등학교 식당에 모아놓고 급식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모아놓고 진짜 무료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료 강의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잘 나가는 강사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그렇게 해서 잘 나가는 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청소년 전문이에요. 고등학생 전문으로 해서 그런지. 하여튼 청소년 전문 강사가 됐어요. 왜? 무보수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이 강의고 강의로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 그 강의를 무료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작할 때는. 그래야만 그 일에서 성공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취직 하나를 해도 돈 많이 주는데 하려고 하죠. 안 좋아해도 돈 많이 주는데 취직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돈 많이 주는데 돈 많이 이러면 안 돼. 많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씩 녹화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사투리가 너무 심해. 돈 많이 주는데 일을 하면 그 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일에서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해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럼 돈을 쓰면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전문가가 돼 있고 전문가가 되고 나면 누군가 나한테 돈 들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서 성공을 하려면 무엇으로 그 일을 하는 습관이 첫 번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보수로 일하는 습관에서 얻는 이득이 5가지 있어요. 대표적으로 5가지만 뽑아본다면 첫 번째는 승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상사 눈에 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최 원장님 누가 미용 배우고 싶다고 와가지고 저 월급 안 주셔도 돼요 하면 얼마나 그 친구가 귀엽겠어요. 그죠? 그런데 월급 안 줘도 돼요 한다고 월급 안 주는 사장은 없어요. 사람이 주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여행사 또 잘 나가는 여행사 사장이 한 명 있는데 그 박쌤 말고 잘 나가는 여행사 사장님. 그 여행사 사장님은 여행사에 취직을 했대요. 그래서 면접 볼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월급 안 주셔도 됩니다. 나 월급 안 줘. 나 여행이 너무 좋다고. 여행 일만 하게 해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근데 한 달 뒤에 월급을 다른 사원보다 많이 주더래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여행사 대표가 돼 있어요. 그것도 대구에서 좀 유명한 여행사 대표가 돼 있습니다. 아직 젊어요. 나 이제 30 초반인가 중반인가 그래요. 20대 초반에 뛰어들어가지고 무보수로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대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보수 일을 하면 일단 그 윗사람 눈에 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동안쌤하고 성안쌤하고 성재쌤하고 맨날 이 수업 끝나고 나면 뭐해요? 쓰레기통 비우고 가죠. 청소하고 가고. 저 월급 안 주는데. 제 눈에 들어있어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러 온다고 그러면 제가 귀찮아하지 않고 얼른 오라 그러지. 근데 수업료 안 내라 소리 안 하고 얼른 오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눈여겨보고 있어요.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에 띄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없으면 안 되죠. 없으면 쓰레기장 되잖아. 그죠? 없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정신적, 유체적 능력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실력 향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운동도 우리 같은 운동을 하면 근육이 그쪽 운동이 발달해서 자동으로 뭐 이렇게 운동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요새 골프를 좋아하다고 그래서 스윙이라고 할 뻔했는데. 아무튼 자동으로 그런 몸이 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가장 좋은 일터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사의 눈에 띄고 실력 쌓이니까 당연히 원하는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조직들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이게 옛날에 이게 사업을 해보니까 고객들을 만나보면 불만이 많은 고객들이 있어요. 그 불만 많은 고객들 중에 대부분이 실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좀 딱딱한 조직에 있는 분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고.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규정대로 움직이거든. 기업에 들어가면 연봉이 갑자기 뛰거나 2단계 승진을 하거나 이런 게 되죠. 근데 그런 조직이 아닌 조직이 관공서 이런 조직은 뭐 열심히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호봉 따라 월급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불만이 많은 분 중에 한 분 이런 분을 봤어요. 학교에 정말 기여를 많이 하는데 이분은 늘 승진해서 누락돼. 왜? 이 잘 비비는 사람의 승진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 발령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 꼭 이 능력 있는 사람을 문제 있는 부서로 발령을 한다는 거예요. 쉴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부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 있는 부서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문제 해결하라고. 그런데 뭐예요? 연봉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야근해야 돼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늘 야근하고 실력이 있는데 승진 늦고 연봉은 똑같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직이 발전하기 힘들다는 거죠. 실제로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한테 시간을 많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도 그렇겠죠. 여러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동안 할 일을 오전 4시간 동안 다 하는 직원이 있으면 여러분 4시간만 하라고 가라고 할 자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4시간 하고 가라고 할 수 있어야 회사가 경비가 절약되죠. 컴퓨터도 덜 쓰고 전기도 덜 쓰고 물도 덜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식대도 덜 나가고. 그러니까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조직들은 반대로 합니다. 무조건 6시에 퇴근하게 하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전 4시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저녁 6시까지 끄는 거예요. 근데 그 조직 분위기가 야근을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다. 눈치 보인다. 그러면 일부러 밤 9시까지 끄는 거예요. 완전 난민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해서 끝낼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8시부터 해서 12시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을 채용했다. 그럼 누가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일을 4시간 만에 끝내는 사람이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단순히 전기세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부하 직원 중에 한 명이 그 제안서라는 거 아시죠? 제안서? 기업에 어떤 제안을 할 때 만드는 기획문서. 그걸 만들어라고 하면 제 밑에 이 한 친구가 정말 제가 만들듯이 잘 만드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친구가 하나 있었다. 근데 이 친구는 방위산업체 근무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방위산업체라고 하는 거예요. 특내병이었어요. 근데 능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기획 능력이.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정말 아껴줬어요. 그 친구는 뭐 제안사나 맡기면 다른 직원, 몇 년 된 직원이 하루 종일 그럴 거 이 친구는 2시간이면 끝내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주려고 많이 했었고, 사장님은 그렇게 해준다고 저한테, 좀 많이 나무라셨어요. 왜 차별하고 얘를 자꾸 특혜를 주려고 하냐 하고, 그래가지고 좀 갈등이 많았거든, 사장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그 회사가, 그 친구가 특례병 생활 끝나고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잘 나가는 유학 전문 회사 대표입니다. 30대 초반인데. 한국에 거의 없습니다. 호주에도 가 있고, 뭐 싱가포르에도 가 있고, 대학하고 교류해가지고, 아무튼 진짜 잘 나가는 유학업체 지금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회사에서 붙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빨리 퇴근을 시키는 걸 아까워한다는 거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5번째는 뭐냐? 비교의 원리에 따라서 항상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 실장이 항상 빛나잖아요. 머리 때문이 아니고 항상 빛나잖아요. 비교의 원리에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가만히 있질 않잖아. 가만히 있지를. 식당 가도 자기가 알아서 다 움직이지. 뭘 해도 그렇죠. 아마 이번에 다음 주에 MT 가면 열심히 돌아다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항상 무보수로 일하는 자세를 가지면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어떤 직장 생활하는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대요. 악덕 사업주 만나면 어떡해요? 악덕 고용주 만나면 어떡해요? 내가 무보수로 아무리 일을 해도 눈에 안 들고 더 부려먹으려고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악덕고용주를 만나면 더 좋습니다. 악덕고용주의 뜻이 뭐예요? 많이 부려먹고 월급 적게 주려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악덕고용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악덕고용주 입장에서 무보수로 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월급 더 줘서라도 붙잡고 시켰어요? 내보내고 시켰어요? 악덕고용주를 만나면 승진 더 빨리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된다.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씨앗을 하나 심으면 그 씨앗이 뭐 채소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죠. 어쨌든 씨앗을 심으면 뭔가가 자라죠. 나무가 자라든 쌍초가 자라든 고추가 자라든 뭔가 자라잖아요. 뭔가가 자라면 그 나무에서, 나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나무에서 또 다른 씨앗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근데 씨앗 하나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씨앗을 하나 만듭니까? 아니면 수천 수만 개를 만듭니까? 수천 수만 개를 만듭니다. 이게 뭐예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상 증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앗을 한 개 심었는데 그 씨앗이 자라서 수천 수만 개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현상, 이걸 보상 증가의 법칙이다. 난 한 개 심었는데 보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 보상 증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죠. 이 자연의 법칙이 바로 무보수로 일하는 습관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냥 단순히 쓰레기가 눈에 띄어서 치우고 비웃을 뿐인데 따라오는 보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연봉 7만 5천 달러인데 보너스가 100만 달러가 주어지는 기회가 오는 것처럼. 또 그런 기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 했어요, 제가? 그 기업의 회장이 됐다고 그랬죠. 초등학교 출신인데. 그게 바로 무보수로 일하는 습관 때문에 따라온 보상이 증가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보수로 일하는 습관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습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옹 힐의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분이죠.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취준생 두 분은 꼭 이렇게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그 일을 시작할 때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분 말씀에 한마디만 덧붙이면, 그리고 그 일을 무보수로 시작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조금 더 붙이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